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바로 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가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진짜 세죠? 우리는 이미 내전 상태에 있다? 아니,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일깨워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의 최신 인터뷰를 싹 뜯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금융 상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가 깨부수려는 첫 번째 미신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그래도 현금이 최고지 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는 게 정답이라고 가르치셨죠. 과연 모든 게 급변하는 지금 시대에도 그 말이 맞을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왼쪽,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저축이 안전하다. 근데 기요사키는요,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갑이나 통장에 있는 그 돈, 뭐 달러든 원화든 그게 그냥 화장실 휴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언젠가는 휴지처럼 쓸모없어질 종이 쪼가리다 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아니, 그럼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기요사키가 딱 찝어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금이랑 은 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래요. 이 두 실물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뛴다는 건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돈을 못 믿고 진짜 가치를 찾아서 몰려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신념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비트코인도 팔아봤고 금도 좀 팔아봤는데 은은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답니다. 왜? 그가 보기엔 은이야말로 진짜 미래의 금속이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그의 생각이 딱 정리됩니다. 은은 뭐다? 절대 안 파는 겁니다. 미래 그 자체니까요. 반면에 금이랑 비트코인은 가치 있는 자산이긴 한데 상황 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자 대상인 거죠.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왕은 단연코 은인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 자기 은을 미국에 안 둬요. 스위스에 둡니다. 왜냐? 나라가 진짜 위급해지면 정부가 국민들의 금이나 은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딱 보이는 대목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미신입니다. 바로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죠. 빚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치끈거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빚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 빚 없이 살아야 맘 편하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기요사키는 완전 딴소리를 합니다. 빚을 제대로 쓸 줄 알면 그게 바로 돈 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1971년에 미국이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선언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돈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진짜 금이라는 담보가 사라지고 그냥 믿음, 다시 말해 빚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빚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빚을 돈처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좋은 빚은 어떻게 쓰는 거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재무제표를 딱 만듭니다. 둘째, 그걸 들고 은행 가서 큰 돈을 빌리는 거죠. 셋째, 그 돈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 예를 들면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걸 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대출은 내 월급이 아니라 그 오피스텔 월세로 갚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들 망한다고 벌벌 떨 때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은행 직원이 그에게 어느 대학 나왔어요? 라고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돈은 얼마나 잘 버시는데요? 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만 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학벌이 곧 성공이다 라는 믿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특히 그렇죠. 좋은 대학, 좋은 학위,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괜히 대박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요사키는 여기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진짜 그 명문대 졸업장이 부자가 되는 보증수표가 맞을까요? 그는 박사학위, PhD를 이렇게 밑입니다. Poor, helpless and desperate. 가난하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사람. 와, 물론 학자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겠죠? 공부 잘하는 거랑 돈 버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본인 경험에서 나와요. 교육계 최고 엘리트였던 자기의 가난한 아빠를 보면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선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가 보기엔 학교 시스템의 목표가 금융 지식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보는 학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학교는 부를 만드는 사장님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좋은 직원을 만드는 공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일종의 금융 까막눈이 된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기요사키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그가 보는 더 큰 그림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왜 자꾸 현금은 휴지다, 빚을 써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할까요? 그건 바로 그가 지금 우리가 거대한 역사의 반복, 어떤 사이클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의 끝은 언제나 큰 충돌, 심지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그가 말하는 역사의 패턴입니다. 1단계, 경제가 힘들어져요. 그럼 2단계, 사회가 내부에서부터 쪼개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는 내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3단계, 이런 혼란을 튼타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내부의 에너지가 결국 미국 대 중국처럼 외부와의 큰 전쟁으로 터져나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그가 왜 맨 처음에 우리는 이미 내전 상태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기요사키가 말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가 정말 온다면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자산은 과연 뭘까요? 은행 앱에 찍혀있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금고 안에 있는 실물 은, 매달 월세를 가져다주는 작은 상가,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금융 지식 그 자체일까요?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